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농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벼, 조사료용벼, 밀, 모리 이 4가지 품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제3절 농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 과수 품목이 조금 지겨우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네, 같이 교재를 보시자면은 먼저 수확 감소 보장. 이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지금 이제 보장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연재해 등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수확량이 감소한 양에 대해서 이제 보상하는 방식을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 아래 표 보시면은 이제 시기별로 조사의 종류는 뭐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생육 시기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 수확 전, 그리고 수확 직전, 그 다음에 수확이 시작 후 수확 종료까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각의 조사 내용을 보시자면은 먼저 수확 전에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 사실이 일어난 게 맞냐? 이렇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 품목 다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2가지는 지금 이제 벼 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은 이양 직파 불능 조사 하나 있고요. 2번째로는 제2양 재직파 조사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양 직파 불능 조사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조사 시기는 이양 한개일 7월 31일 이후가 되는데요. 이양이나 직파 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실시했냐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양 직파 불능 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은 계약이 소멸된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양이랑 직파 아시죠? 이양은 옮겨 심는 거고요. 직파는 직접 이제 씨를 뿌려서 파종을 시키는 것을 직파라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제2양 재직파가 조사가 뭐냐 하면은 해당 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제2양이나 재직파, 그러니까 다시 이양하거나 다시 직접 파종하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제2양 재직파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은 한번 1회만 지급을 한다. 여기까지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경작 불능 조사. 이제 수확하기 전에 봤는데 경작이 불능.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아. 마찬가지로 불능 조사예요. 불능 조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면은 이제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던 이양 직파 불능 조사랑 경작 불능 조사는 더 이상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어려워. 이래서 보험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계약이 소멸한다. 요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불능이 들어간 단어들은 네, 그리고 이제 수확 직전에는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수나 표본조사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사고가 발생한 농지의 수확량이 얼마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사료용 벼는 들어가지 않아요. 벼, 밀, 보리 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확이 시작이 됐어요. 수확이 종료되기까지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수확 중에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수확량이나 감수량, 줄어든 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조사료용벼는 없다.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수확 불능 확인 조사 하나 있습니다. 수확 불능 확인 조사는 조사 가는 일에 지금 하게 되는데요. 사고 발생 농지의 재현율은 껍질을 빼고 이제 그 현미가 차지하는 비율을 재현율이라고 하죠. 이 재현율이랑 정상 출하가 불가한지 그 확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벼 품목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이제 제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함수율, 이 농작물에는 함수율이란 게 나오게 됩니다.
함수율이 뭐냐? 그러니까 이 정도 수분이 떨어져야지 저장할 수 있다. 이거를 기준 함수율이라고 하는데요. 벼 품목은 일단 매벼랑 찰벼로 구분이 됩니다. 네, 매벼의 기준 함수율, 이 매벼의 기준 함수율은 15%, 그리고 찰벼의 기준 함수율은 13%가 되는 거고요. 다음 밀이랑 보리. 밀이랑 보리 품목은 기준 함수율이 13%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콩이랑 팥도 기준 함수율은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콩이랑 팥은 기준 함수율은 14%다. 이렇게 적어 놓고 이 기준 함수율은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정리 먼저 이렇게 필기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이 조사료용벼가 뭔지 다 아시죠? 조사료용벼는 이제 새의 먹이, 새나 짐승의 먹이로 이렇게 기르는 것을 조사료용벼라고 한다. 여기까지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먼저 피해 사실이 발생했는지 그 확인 조사하는 과정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상재해로 사고가 접수가 된 농지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이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대상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농작물은 종합위험입니다. 농작물은 이제 수확 감소 보장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세 가지 보장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알아두셔야 할 거는 이제 벼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벼는 병해충 7종 이제 특약의 가입 시 보장하는 거고요. 벼 품목에만 해당합니다. 이 벼의 병해충 7종 이게 지금 원래 여기 아래에 벼 병해충 7종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요. 뭐가 있는지. 근데 지금 이게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보여요. 저희 교재가 바뀌면서. 네, 근데 지금 이게 누락이 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 이거 2차 1과목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자면은 먼저 뭐 있어요? 세균성 벼 알마름병 한 개 있었죠. 세균성 벼 알마름병. 그 다음에 깨씨무늬병이라고 하나 있었고요. 깨씨무늬병. 그 다음에 흰잎 마름병 하나 있었습니다. 흰잎 마름병. 그리고 네 번째 줄무늬 잎 마름병도 있었어요. 줄무늬 잎 마름병. 그리고 마지막 병 도열병 있었고요. 그 다음 벌레 충 2가지 있었습니다. 벼멸구랑 먹노린재. 이렇게 해서 이 좌측에 있는 게 지금 병 5가지, 우측에 있는 게 충 2가지 해서 총 병의 충 7종이라고 원래 이 내용이 저희 교재 작년 버전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된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병충의 이름 꼼꼼히 끝까지 다 틀림없이 암기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세균성 흰잎 마름병 이런 식으로 섞었으면은 당연히 틀린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셔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어쨌거나 이렇게 자연재해나 조수의 화재 그리고 이제 특약에 가입한 벼 품목에 대상재해가 왔어요. 그럼 조사는 언제 하냐 이러면은 사고가 접수된 직후에 조사를 나가게 되고 조사 방법 보시면은 다 특이한 내용은 없죠. 보시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쫙 아래 내용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요 내용을 조금 같이 볼 건데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서 먼저 이양 직파 불능 조사. 이양 직파 불능 조사는 농지 전체에 이양이나 직파가 불능할 때 농지 전체예요. 그러니까 농지 전체에 이제 얘는 이양도 안 되고 직파도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이양 직파 불능 조사를 하게 되고요. 다음 제2양 재직파 조사는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입니다.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
다음 세 번째, 경작 불능 조사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는 자기 부담 비율 초과.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이제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밑줄 그은 부분 아셔야 돼요. 이양 직파 불능 조사는 농지 전체,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농지 전체, 불능이니까 전체. 제2양 재직파는 면적 피해율 10% 초과, 면적 피해율 10% 초과. 경작 불능은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까지 다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 3번. 다만 태풍이랑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에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 사실이 발생했냐,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양 직파 불능 조사가 뭐냐 같이 살펴보자면은 아래 내용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조사 대상은 뭐예요? 벼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조사 시기는 이양 한계일이 7월 31일입니다. 조사 시기는 이양 한계일 7월 31일 이후다.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는 이양을 해라. 그게 이양 한계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양 한계일을 정해놓은 이유는 7월 31일 이후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햇빛이 비추는 그 일조량 때문에 이렇게 이양 한계일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잘 봐두시고요. 다음 답안 보시면은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가 맞냐, 그 조사를 하는데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1번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맞냐, 그래서 보험 가입 면적이랑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 변경해라. 그 다음에 이양 직파 불능 판정 기준 이제 확인해야겠죠. 보상하는 손해로 이양 한계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죠. 해당 농지 전체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하거나 직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양 직파 불능 피해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4번,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영농활동을 계약자가 했는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우리 논작물에서 지금 대상 농지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나와 있는 4가지 봐두시면 좋은데요. 논둑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 이 4가지가 이제 우리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 이양직파 불능 조사에서는 통상적인 영농활동에 속한다. 요 4가지까지 봐두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논둑 정리, 두 번째 논가리, 세 번째 비료시비, 네 번째 제초제 살포. 만약에 빈칸으로 나오면은 요거를 쓸 줄 알아야겠죠.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2양 재직파 조사 어떻게 하냐, 관련 내용이 뭐냐 나와 있는데요. 벼 품목에만 해당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확인 조사했어요. 근데 제2양이랑 재직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이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조사 대상은 벼입니다. 시기는 당연히 사고 접수 직후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답안 보시면은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는 이제 1차는 제2양 재직파 전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 조사로는 제2양 재직파 전조사, 1차 조사라고도 하는데요. 뭘 하냐 하면은 보상하는 재해가 맞냐,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 맞냐, 마찬가지로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계약사항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피해를 입은 면적을 GPS 면적 측정기나 지형도동을 이용해서 실제 경작 면적이랑 피해 면적을 비교를 해라. 됐죠? 그리고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이거 3가지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별표 1개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두 번째, 묘가 토양에 의해 묻혔어요.
그러거나 이비흙에 덮여져서 햇빛이 차단된 면적, 이것도 피해 면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묘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이거 세 가지를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이 키워드 잡으셔가지고 최대한 여기에 있는 내용, 악에 똑같진 아니더라도 이제 뭐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뜨거나 토양에 묻히거나 뭐 햇빛 차단 이런 거는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별표하시고 여러분이 암기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제 제2양 재직파 이행을 완료 여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전조사 어디 갔죠? 예, 이게 1차 조사라고 했죠? 전에 이제 지급 대상이 맞냐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게 1차 조사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급 대상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행을 완료했냐 이거는 후조사, 얘가 2차 조사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아래 내용 보시면은 이제 제2양 재직파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 전조사, 이게 1차 조사죠. 1차 조사 시에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2양 재직파가 완료되었는지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2양 재직파를 했는데 피해 입은 면적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제2양 재직파가 했어요. 그러면은 제2양 재직파를 하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차 조사를 가서 이제 보험금 대상 여부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이 농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근데 이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다 제2양 재직파를 하세요. 이러고 보험금을 줬어요. 근데 이제 2차 조사, 후조사를 나갔는데 이 계약자가 이 중에 600제곱미터에만 제2양을 한 거예요. 또 혹은 재직파를 했어요. 그리고 400제곱미터는 하지 않았어요. 됐죠? 딱 이 경우가 피해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2양 재직파를 시행을 한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제2양 재직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 여기 예시에서는 400제곱미터가 되겠죠? 여기 우측의 면적, 여기는 제2양 재직파를 하지 않은 거예요. 뭐 계약자가 너무 몸이 안 좋거나 뭐 그냥 하기 싫었거나 이래서 하지 않았어요. 됐죠? 그럼 이거는 피해 면적에서 제외. 너가 안 했어. 이거는 피해를 입은 게 아니야. 이렇게 제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번은 농지별 상황에 따라서 제2양 재직파 1차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 이양, 맨 처음에 이양을 얼마나 했냐, 증빙 자료를 확보해서 최초 이양 시기와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다. 77번 제2양 재직파 조사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에 침수 피해 농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지금 논을 심었는데 다 침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2양 작업 다시 심는 거죠. 다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2양이 완료가 되었네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부 피해 보시면은 이렇게 묘가 본답에 있는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떴죠. 이게 피해 면적이다. 세부 피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작 불능조사 나와 있습니다. 경작 불능조사. 경작 불능조사가 뭐냐 하면은 이 피해 사실을 확인 조사할 때 경작 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게 경작 불능조사다라고 했는데 조사 대상은 벼, 조사료용벼, 밀, 보리 전부 다 해당한다. 조사 시기는 언제까지냐? 사고 후 출수기까지이다. 되셨죠? 출수기는 뭐냐? 참고로 출수기는 농지에서 전체 이삭이 70% 정도 출수한 시점을 출수기라고 한다라고 우리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어요. 출수기는 농지에서 전체 이삭이 70% 정도 출수한 시점, 그러니까 이삭이 나오는 시점을 출수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은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전조사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상하는 재에 맞는지 확인하고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체 피해율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목측 조사,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대충 훑어봐서 식물체 피해율을 보험 가입수로 나눈 값을 이제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고사 식물체의 판정의 기준은 65% 이상인지 그 여부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냐 그거를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계약자가 나 이거 신청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수확량 조사를 할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에요. 그래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주세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2차 조사, 후 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작불능보험금은 저희가 앞에서 저희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산지 폐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해서 해당 농지에 대한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이제 수확량 조사 나와 있는데 조사료용벼 제외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조사료용벼는 경작불능 보장까지만 받을 수 있고 수확량 조사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네, 수확량 조사가 뭐냐 하면은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농지에 대해서 이제 실시하는 조사인데요. 이 수확량 조사의 방법 나와 있는데 방법 뭐가 있냐 하면은 먼저 수량 요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조사할 수 있고 전수 조사 이 세 가지가 있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대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표 농지를 선정해서 각 수확량 조사의 조사 결과값을 대표 농지의 인접 농지, 근데 인접 농지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동일한 리 등 생육 환경이 유사한 인근 농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농지에 대해서 여러 번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율을 산정하냐? 이거 한 개 밑줄. 피해율 산정의 우선순위는 전수, 표본, 수량 요소 순으로 적용된다. 피해율 산정의 순위는 전수 1번, 2번 표본, 3번 수량 요소 이렇게 적용을 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먼저 아래 가번 보시면은 조사하는 대상에 따른 방법 나와 있는데요. 벼는 수량 요소 조사, 그 다음에 벼밀 보리는 표본 조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두 번째, 요걸 잘 봐주셔야 돼요. 조사 시기에 따른 조사 방법이 있어요. 수확 전에 14일 전후까지는 이제 수량 요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는 표본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수확 시에는 전부 다 이제 기계 수확을 하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계약자가 이 수량 요소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나 표본 조사를 또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수확을 할 때 그냥 나 전부 다 조사할래. 전수 조사를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피해율이 수량 요소 조사에서는 한 72%가 나왔고요. 표본 조사에서는 76%가 나왔어. 근데 이 전수조사 다 까봤더니 이제 피해율이 69%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계약자 입장에서는 피해율이 큰 게 좋으니까 나 표본 조사값 76%를 사용할래 라고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전부 다 실시한 경우, 앞에 보시면은 다시 동일 농지에 대해서 복수의 조사 방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정 순위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계약자가 나 표본 조사 값으로 76%로 PA율을 할래 라고 원해도 안 된다. 먼저 첫 번째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값은 이거다. 세 번째 값은 이거다. 그래서 76%가 아니고 그냥 너의 PA율은 최종적인 이 69%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시기에 따라서 계약자가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번 더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69% 표본은 76%, 그다음에 수량 요소는 72%로 PA율이 나왔을 경우에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얘로 할래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조금 나와도 이게 가장 정확하겠죠? 왜냐면 전부 다 이제 수학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값이 전수조사가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이렇게 세 번 다 원해서 하는 경우에도 네가 원하는 값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얘가 1번이야. 그래서 너네 농지의 PA율은 69%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PA율 산정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수확량 조사에 손해평가 절차 나와 있어요. 먼저 보상하는 재 여부 심사하는 거 동일하죠? 다음 이제 경작불능보험금 대상 여부 확인인데요. 보시면은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다음 마찬가지로 면적 확인해야 됩니다. 면적 확인할 때는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고사 면적 확인하고 타작물이나 미보상 면적, 그러니까 해당 작물 외에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보상하는 재 이외 미보상 면적이 얼마나 된지 그 면적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수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수학 면적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값들을 가지고 조사 대상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 불능 대상 여부 확인은 벼에 해당하는 건데요.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만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인 경우에요. 그러면은 수확 불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량 요소 조사 아까 잠깐 나왔죠. 앞에서 전수 표본 말고 수량 요소 조사란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 일단 수량 요소는 표본 포기를 정해야 돼요. 표본 포기는 내 포기, 가입 면적이랑 무관하게 이 수량 요소 조사 때는 무조건 내 포기를 정하시는 건데요. 표본 포기는 선정을 어떻게 하냐 보면은 재배 방법이랑 품종 등을 감안해서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선정한 내포기를 지금 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 선정한 내포기의 표본 포기별로 이삭 상태 점수, 그리고 완전 나달 상태가 몇 점인지 그 점수 2개를 조사를 합니다. 각각이 뭐냐 하면은 먼저 이삭 상태는 그 표본 포기별로 한 포기당 이삭 수에 따라서 이제 이 점수표를 참고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건데요. 포기당 이삭 수가 16 미만이죠.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15개까지. 그리고 포기당 이삭 수가 16 이상이니까 16개 포함입니다. 16 이상. 그러니까 포기당 이삭 수가 만약에 15개예요. 그러면은 얘는 1점. 그리고 포기당 이삭수가 16개면은 얘는 2점. 이렇게 각각의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완전 나달 상태, 이거를 보는 건데요. 표본 포기별로 평균적인 이삭 1개를 선정해서 선정한 이삭별로 이삭당 완전 나달수에 따라 이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네, 이거 외울 때는 이제 뭐 5일, 6일, 7일, 8일, 8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 4가지는 미만이에요. 마지막 거만 이상.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이삭당 완전 나달수가 51개 미만이면은 이제 1점을 부여하는 거고, 61개 미만, 그러니까 51개부터 60개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2점. 그 다음에 61개부터 70개까지는 3점. 그 다음에 71개부터 80까지는 4점. 그 다음에 81개 이상이면은, 얘는 5점이야. 이렇게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네, 이게 각각의 이삭 상태랑 이제 완전 나달 상태가 뭐냐 보면은 이제 교재에 이렇게 그림 2-18 보여 있는데요. 이삭 상태 조사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고, 이 완전 나달수는 여기 있는 거 설명 나와 있죠? 완전 나달수랑 벼 나달이 정상이거나 좋은 상태의 나달, 그러니까 이 개수를 다 세가지고 토실토실한 놈들만 조사를 개수를 세서 점수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삭 상태를 봐서 점수를 주고 완전 나달수 점수를 줬죠. 그러면은 표본 포기별로 이삭 상태 점수 그리고 완전 나달 상태의 점수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합산한 점수에 따라서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 그래서 해당하는 수확 비율의 구간을 확인하고 이제 적절한 수확 비율을 산정하는 건데요.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가 뭐냐?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점수가 두 개를 더한 값이 10점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조사 수확 비율은 0에서 20%로 한다. 그리고 10점에서 11점까지면은 21에서 40%, 이제 12점부터 13점까지면은 이제 조사 수확 비율은 41%에서 50%로 한다. 요렇게 이 표를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산정하는데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정 개수를 산정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 위에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는 외우지 않았는데 밑에 나온 이 피해 면적 보정 개수는 외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면은 피해 면적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보는 거고, 보정 개수는 1.2를 사용한다. 그리고 피해 정도가 경미해요. 그러면은 피해 면적의 비율이 10에서 30, 그리고 보정 개수는 1.1. 보통이면은 30% 이상을 이제 보통이라고 하고요. 보정 개수는 1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량 요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뒷페이지에 써드릴게요. 수량 요소 조사의 수확량 산정, 표준 수확량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 그다음에 피해 면적 보정 개수, 이렇게 곱해가지고 수량 요소 조사의 수확량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표준 수확량은 문제에서 주겠죠. 그 조사 수확 비율은 보시다시피 0에서 2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를 줄 때 이 점수를 주면서 가장 최고 값을 쓰시오 라고 하면은 만약에 10점이에요. 10점인데 조사 수확 비율은 가장 최대값을 쓰시오 하면은 10점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21%에서 40%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쓰시오 하면은 40%가 되겠죠. 그럼 조사 수확 비율은 우리가 이 점수 두 개 더한 점수로 이제 넌 40%야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 면적 비율로 보정 개수, 이제 만약에 경미다 이렇게 주면은 그냥 여러분이 암기하신 거 곱하기 1.1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량 요소 조사의 수확량 산정 방법인데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수치들이구나. 일단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이제 벼의 경우에는 병충해도 특약으로 보장한다고 했죠. 7종 병충해 보장한다고 했고 수업 앞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의 단독사고 여부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농지의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와는 상관없이 보상하는 병해충만으로 발생한 병해충 단독사고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병해충 단독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시간, 저희 논작물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본조사 손해평가는 어떻게 하냐 이제 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남은 내용을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